잔병 치레가 많고 그다음에 골고루 잘 먹지 않고 또래 아이들보다 좀 키도 작고 해서 한 번 울면은 베개가 이제 오줌을 누는 것 같이 다 젖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언제 건강하다고 느끼시나요? 한의학에선 기의 순환이 원활할 때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기의 순환에 장애가 생기면 작은 증상들이 쌓여 질환으로 발전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경우 성장에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몸의 그 생명 에너지가 되는 기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뭉쳐지게 되면 그 부위에 따라서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명치 위쪽을 상초, 명치와 배꼽 사이를 중초, 배꼽 아래를 하초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상초 쪽에 기운이 뭉쳐서 열이 생기게 되면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눈, 코, 입의 질환,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말하는 ADHD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중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화기 질환을 말씀드립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잘 먹지 않는다든지, 오히려 너무 과잉되게 먹어서 비만이 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초기체증 같은 경우에는 비뇨 생식기 쪽의 문제라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변비라든지 아니면 밤에 오줌을 싸게 되는 야뇨 증상, 신체적인 기능 자체가 저하가 될 수가 있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아플 수 있는 성장통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원래 소양지기가 많기 때문에 열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열이 지나치게 많아 머리가 뜨겁고 땀이 많아지고 각종 감기에 노출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 상초기체증에 해당이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몸 안에 노폐물을 쌓이게 해 기체증의 원인이 되는데요. 한창 자라야 할 아이, 기체증으로 인해 성장과 건강이 방해받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에 열이 잘 순환되지 않는 기체증이 아이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체계적인 진단으로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안영민 한의학 박사.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치료로 아이의 더 큰 꿈을 키워주는 최미옥 한의사. 유한이는 잠을 재워도 3시간 간격으로 깨서 울기 일쑤였는데요. 잠잘 때마다 땀으로 베개가 흥건히 젖어서 매일 땀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었죠. 처음에는 오줌이 샜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온몸이 그냥 땀에 다 젖어가지고 애가 그래서 더 못 잤나 싶기도 하고, 막 진짜 한 번 울면은 정말 심하게 진짜 다 젖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싶기는 했었어요. 머리 쪽에 열이 자꾸 뭉치다 보니까 잘 때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또 잠을 잘 못 자서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기 밤에도 한 서너 번 정도 애가 심하게 울고 보채서 많이 힘들어지시고, 또 애가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그만큼 체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라든지 잔병 치레가 많이 난 케이스입니다. 아이들이 첫 돌 때까지, 이때는 인생에서 키가 제일 많이 크는 시기입니다. 거의 1년에 24cm에서 26cm가 크게 되고, 두 돌 때는 12cm가 정도가 크거든요. 이때는 키만 크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에 털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린 나이에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돌 전후로 해서 감기라든지 잔병치레도 많이 하게 되면 호흡기가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픈 시기에 아이가 좀 약한 부분을 단단하게 잡아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까지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이제 치료의 기본입니다. 석 달 전 차량 접촉 사고 후 아이의 증상은 더 심해졌는데요. 영유아의 건강 관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기에 유한이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했죠. 아이가 속이 좀 장이 약하고 좀 소화 기능이 좀 약한 편이라서 이유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좀 소화에 부담이 되는 것을 조금 속을 좀 편하게 하는 이유식부터, 그리고 분유 위주로 해서 속을 편하게 한 다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한테 맞춤으로 되어 있는 중요한약으로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감기 기운 좀 어때요? 조금 나아졌어요. 다행이네. 짠 거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달콤새콤해요. 그래서 이제 과일 같은 경우도 귤 같은 거 달콤새콤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게 맛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자극적이다 보니까 달콤새콤하게 먹는 애들이 결국 맵고 짜게 먹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즘 잘 때 땀 흘리고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 땀은 많이 나요. 옛날에는 좀 흘리는데 진짜 많이 흘렸는데 요새는 땀은 그렇게까지는 안 나요.
치료 후 유한이는 밤에 땀 흘리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잠을 설치며 면역력이 약해진 가족들도 평온한 밤과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아우, 유한이 건강해 보이네요. 치료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는 아이의 체력이라든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면 상태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아이가 중간에 깨서 1시간 정도 울고 심하게 보챘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중간에 깬다고 하더라도 1, 2분 안에 바로 잠이 들 수 있고 숙면을 취하다 보니까 체력이 좋으니 감기라는 잔병치레도 훨씬 덜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절기라서 어린이집에서 감기라든지 특히 열이 많이 나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유한이 경우는 자기 스스로가 체력으로 해서 좀 쉽게 넘어가고 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한이는 증류한약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증류한약은 아무 맛이 없고 투명한 색이다 보니 분유에 물 대신 타서 먹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기 딱이네요. 약이 별로 맛이 안 나고 그냥 본연의 분유 맛인 것 같아요. 조금 분유도 끊어 먹는 친구여가지고 한 번에 주신 양을 다 못 먹거든요. 그래서 먹일 한 해 분량을 이렇게 조금만 타가지고 먼저 먹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원래 분유로 먹여요. 유한이가 조금 잘 먹는 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유 그 한약을 타 먹일 때 그 시즌에 아기가 먹는 양이 엄청 늘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벌크업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먹는 양이 늘었고 분유도 그랬고 이유식도 양이 늘었었어요. 일반적인 한약 같은 경우는 돌 전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먹기가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혹시 어머니들께서 아이에게 몸이 부담이 될까 걱정을 하시거든요. 정류 한약이라는 것이 먼저 검은 한약을 만든 다음에 한번 정류를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농약 성분이라든지 중국 성분을 100% 배제했기 때문에 아이 몸에 무리 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예민하고 짜증을 많이 냈던 아이가 누구보다 잘 웃고 활발해졌습니다. 아, 예쁘다. 유한이가 어린이집을 9월부터 가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 수족구가 조금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한약을 먹이고 있어서인지 유한이는 별로 그렇게 증상이 약간 조금 붉은 반점이 올라오다가 바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한약의 효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감기가 왔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아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면역력이 조금 올라왔다라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머리에 땀과 열이 많은 리안이. 매일 머리를 감겨도 냄새가 났죠. 아이가 면역력도 약해지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나랑 조금만 같이 있어줄래요? 아기 때부터 땀이 조금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커가면서도 이 원래 신생아 때는 땀이 이제 원래 많다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이가 커가면서도 계속해서 잘 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베개나 이불, 이제 잠들었던 이불들이 정말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그 땀을 흘렸었어요. 열이 많아 마시는 차가운 단 음료수, 또 군것질거리도 문제였는데요. 기체증의 원인 자체가 잘못된 식생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과식, 그리고 단맛 군것질,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음식들이 위장의 습열을 촉진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기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리안이처럼 콧물과 감기를 달고 있는 아이라면 대부분 상체로 열이 몰리는 상초기체증이 원인입니다. 목과 머리에 있는 열을 풀어주기만 해도 증상이 완화되는데요. 리안이는 머리에 땀이 많아 밤중에도 베개가 젖을 정도였고요. 평소에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땀이 많아 그 땀에서 진득거리고 신내가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각종 감기에 민감했고 코감기가 심해 코가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땀이 많다는 것은 상초에 열이 뭉쳐있다는 증상으로 호흡기도 약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이런 것은 상초 기체증 증상으로 기체증을 해소하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너 요즘 단 거 많이 안 먹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식생활이. 연습은 자랑해야지. 나? 과자 먹다가 그만 먹잖아. 네가 스스로.
이제 자제해요 네. 스스로. 네. 오,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2년간의 노력이네요, 어머니. 우리 한의원에 2년 전에 왔잖아요. 네네. 그게 맞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와. 평소에 리안이는 달고 시원한 과일 주스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단맛 나는 군것질인 젤리,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단맛 나는 음식들을 되도록이면 먹이지 않도록 지도하였고 과일은 적정량만 먹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한약 치료로 인해서 아이의 기체증이 해소된 순간 아이는 스스로도 자제할 수 있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달달한 음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바꿨는데요. 식사 시간도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이젠 절반으로 줄이고 식사량은 늘었습니다. 너가 너무 잘 따라줘서 이렇게 바뀐 거야. 선생님이 얘기도 하고 한약도 썼지만 집에 가서 네가 노력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근데 그걸 네가 잘 따라줘서 리안이가 이렇게 체질이 바뀌었어. 알겠어? 열이 균형 있게 분산되면서 호흡기와 소화기의 부담이 한층 줄었습니다. 어머니는 리안이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흘리다 보니 옷을 자주 갈아입히곤 했는데요. 그러다 한번 감기에 걸리면 한 달 내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건강해지니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으차, 힘도 많이 붙었네요. 키가 크면서 몸 되게 엄청 통통한 아이였어요. 얼굴 봐도 통통하고 배도 통통하고 이런 아이였는데 일단 건강해진 게 확실히 느껴지고 몸매 자체가 슬림해졌고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슬림해졌고 이번 여름이 되게 더웠는데 땀을 엄청 많이 흘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땀에서 느껴지는 그 찐득함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몸소 리안이가 건강해졌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랑 딸은 평생 단짝이라고 하죠.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는 리안이는 엄마의 행복입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고 밝게 예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돌 무렵부터 병원 치료와 잦은 입원이 일상이 된 가인이 피부도 거칠어졌죠. 어머니는 아이가 잘 먹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기 때부터 비염이랑 감기 계속 달고 콧물이 좀 심해서 콧물 계속 달고 살고 또 이제 폐렴이랑 바이러스 이런 것도 좀 자주 걸리는 편이었고 또 장염도 좀 자주 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하려고 방문하게 됐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상열한 체질이라고 봐서 머리는 뜨겁고 배는 좀 차가운 편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항상 명치 위쪽에 열이 뭉쳐져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호흡기가 좀 약한 편이고 또 평상시에도 머리에 만져보게 되면 머리도 뜨끈뜨끈하고 활동 시에 머리에 땀도 많이 나게 되고 좀 갑갑하다 보니까 잠도 깊게 못 자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호흡기라든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 치레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그런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입원하면 또 병원 안에만 또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계속 콧물이 나니까 저도 이제 어린이집을 좀 자주 쉬었었거든요. 못 보내고 그런 게 좀 불편했고 또 이제 입원하면은 손등에 이제 주사를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그 핏줄이 안 보여서 막 5번씩 막 찌르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가인이는 몸에 열이 잘 순환되지 않아서 체격이 좋아도 체력이 약했는데요. 증류한약과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성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 음식, 초콜릿이라든지 젤리 같은 걸 좋아해서 많이 먹게 되는데 이런 단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잉여된 열 에너지가 자꾸 뭉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군것질을 최대한 줄이게 되고 과일 같은 게 가당도 사실 당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당하게 좀 조절해서 일단 먼저 먹거리를 조금 조절해 줄이고 아이가 몸이 약해져서 무조건 기력을 올리고 식욕을 땡기게 되게 되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오히려 살이 더 찔 수 있고 또 몸이 무거워지게 되면 오히려 호흡기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몸을 풀어주는 쪽에 몸이 균형을 잡아주는 쪽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가인이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서 부모님의 일상도 편안해졌는데요.
늦게까지 잠을 안 자던 아이가 누우면 바로 잠이 들고 병원에 갈 일도 줄었기 때문이죠. 키는 원래 작은 편은 아니지만 키도 잘 컸고 몸무게도 사실 이제 처음에 왔을 때도 한 4kg 정도 오버했는데 지금도 한 2, 3kg 정도 오버긴 한데 그때보다 키가 좀 큰 상태니까 그때 몸무게하고 또 지금 몸무게는 또 틀리거든요. 그때가 조금 더 통통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크고 있으니까 평상시 먹거리만 관리만 잘하면 더 괜찮을 거라 생각돼. 알겠지? 그리고 항상 선생님 몸에 나쁜 음식은 안 먹는 거 좀 약속 좀 해주라. 알겠지? 어? 지금 잘하고 있어. 상체 쪽에 열이 풀어지면서 호흡기도 많이 좋아져서 감기라든지 잔병 치료도 덜 하게 돼서 예전에는 기관지염으로 입원도 했지만 크다 보니까 체력이랑 면역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됐고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피부 같은 경우도 매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체증이 이제 기가 뭉쳐져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치료의 기본은 이제 한방에서는 상청 중통 하운이라 보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머리는 맑고 배는 소화가 잘 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아래 순환이 잘 되게 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소화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대소변이 시원하게 되면서 잠도 잘 자게 될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이 시원하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될 거고 그러면 체력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면역력에도 증강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성장기 아이에게는 그 키 성장에도 도움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만 12세 이전의 면역력은 평생 건강의 초석입니다. 가인이는 매년 면역력이 높아지면서 건강의 초석을 잘 다지고 있는데요. 올겨울도 끄떡없습니다. 지금 일단 폐렴은 거의 안 걸리고 있고요. 감기도 많이 좋아져서 친구들 감기 걸릴 때도 가인이는 그리고 금방 낫고 그래서 네, 많이 좋아졌어요. 되게 밝고 되게 그 웃는 게 너무 예뻐서 사실 선생님들이 미소천사라고 별명도 지어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곳이자 각종 질병에 노출되는 곳 어린이집. 서운이도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요. 저희 아이가 평소에 잔병 치레가 많고 그다음에 골고루 잘 먹지 않고 또래 아이들보다 좀 키도 작고 해서 한의원에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호흡기가 약해져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생한 서운이. 처음으로 입원했던 계절은 2살의 여름이었습니다. 서운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는 낮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자기 체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유치원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낮잠 시간도 없고 그다음에 다니는 곳이 숲 유치원이다 보니 평소보다 바깥 활동을 더 많이 하다 보니 체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봄철에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했을 때 서운이가 눈을 비비면서 또 눈도 붓고 근데 피부도 가려워하길래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니까 선생님께서 그 면역력과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낸 서운이는 일찍 감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흐름이 많이 무너져 각종 질병에 감기약을 많이 먹은 상태라 손발은 차고 머리는 뜨거운 상태였고 코로나까지 걸린 상태여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잦은 호흡기 질환에 감기약을 달고 살게 되는데요. 감기약을 자주 먹게 되면 아이들은 아무래도 소화나 배변이나 수면 상태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성장과 체력과 면역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이 어머니는 한창 커야 할 시기에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고 편식이 심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고기만 찾고 고기 중에서도 소고기만 찾고 그다음에 야채는 전혀 입에 대지 않으니까 고기를 줄 때 야채를 잘게 잘라서 같이 줘도 야채를 다 뱉어내니까 걱정도 되고 많이 속상했습니다. 한의원에 방문해서 원장님 진료를 보고 나니 서운이는 다 먹을 수 있는 아이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처럼 똑같이 먹이되 서운이가 더 먹고 싶어 하면 조금 더 먹이면서 우리 한번 키워보자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서운이가 원하는 대로 식사를 주었습니다. 한의원을 찾았을 당시 서운이는 명치 밑에 열이 뭉쳐져 있었는데요. 대소변을 잘 가리다가 실수하기도 했죠. 문제를 해결하고자 증류한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네, 머리는 서늘하게, 배는 따뜻하게 하는
몸의 흐름을 잡아주었고요. 그것은 증류한약으로 치료하였습니다. 머리 쪽에 있는 열이 내려갔기 때문에 상초 기치증이 풀린 상태고요. 배가 따뜻해져서 배변이 원활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초 기치증이 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잡혀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키만 좀 더 자라면 돼요. 맞죠? 이제 뭐 감기는 조금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좋아졌으니까 몸의 균형이 좀 맞아떨어져서 이제 서훈이 성장만 더 잘 되게 도와주면 될 거고. 잠은 잘 자요? 네, 잠 잘 자요. 잘 자요? 네. 잘 자요. 오, 그렇구나. 한의원 방문해서 이제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치료를 받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서은이가 조금씩 밥 양도 늘고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먹던 야채도 조금씩 잘라서 줬더니 이제 맛있다면서 감자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브로콜리도 먹고 연근도 우엉도 하나씩 야채 종류를 늘어가면서 지금 너무 잘 먹어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장 건강을 되찾으니 잘 먹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피부 발적 빈도도 줄었죠. 진료를 잘 받았으니까 이제 신나게 뛰어놀아 볼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던 서훈이가 슈퍼 에너자이저가 됐습니다. 아빠는 녹다운이 됐죠. 편식도 조금 줄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다른 애들이 그 구내염이나 좀 큰 바이러스 균이 걸릴 때 서훈이는 이제 한약을 먹고 난 뒤로는 이제 큰 병은 없고 이제 감기만 조금씩 하다가 이제 키도 조금씩 크고 편식도 좀 개선해지고. 지금 부모님이 서훈이에게 가장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그냥 이대로 그냥 쭉쭉 자라고 밝고 활기차게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말고는 뭐 저희가 더 이상 바랄 건 없는 것 같고. 부모 욕심은 다 똑같은데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제 키도 크고 활발하고 제일 좋은데 이제 공부는 솔직히 욕심이고 본인이 할 만큼만 하는 거고 이제 지금처럼 활발하게 개구장이 성향을 띠면서 항상 밝고 행복하게 그냥 쑥쑥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부모 바람인 것 같아요. 몸의 균형은 기의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기체증은 그 흐름이 막혔음을 알리는 신호죠. 아이의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의 흐름을 되찾는 순간 아이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밸런스를 잘 체크해서 그 부분을 부족한 거를 채워주고 뭉쳐져 있는 거를 풀어주는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몸의 리듬이 깨지게 되면서 자꾸 습관이 누적이 되게 되면 그게 질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자체가 중요하고 치료에 대해서 원칙을 생각하는 것이 병의 원인은 단순하지만 그 치료는 근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먹거리, 운동, 잠자는 것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기혈순환이 원활해야 잘 자랍니다. 기혈순환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기체증이 생기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기체증은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증상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리가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만듭니다. 체크해보세요.